돈 벌기가 쉽나? 네,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때다. 특히 이거 아티스트한테는 완전 찰떡인 거 아세요? 아침에 회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아는 동생이 있는 거예요. 면접 보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입사하면 같이 밥 먹자 그랬는데 영영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떨어진 건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붙었는데 자진해서 퇴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입사를 안 한 거죠. 카카오, NC, 넥슨 볼 때마다 회사가 바뀌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회사를 아예 안 다니더라고요. 다 잘린 게 아니라 스스로 퇴사를 한 거였어요. 둘 다 막 나이 많은 경력자 같죠? 아닙니다. 둘 다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프리랜서로 전업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외주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회사마다 외주를 허용해 주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판교의 웬만한 대기업은 허용이 안 됩니다. 외주가 뭐냐고요? 외주는 개인적으로 일을 받아서 하는 부업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서브잡이라고 하죠. N잡 이런 거. 여튼 그래서 첫 친구는 아예 입사조차 하지 않았던 거고요. 카카오 친구는 이곳저곳 다녀보다가 자기가 창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퇴사를 한 거였어요. 요즘에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판교에서 20대 보기 힘들다는 거는 아마 알분 다 아실 거예요. 특히 NC는 평균 연령이 40. 아니 면접까지 가는 것도 힘든데 합격을 발로 차다니 이거 좀 미친 거 아닌가 싶죠. 은근히 좀 재수없기도 하고 말이에요. 프리랜서가 쉽나? 네, 쉽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80만 유튜버였던 신사임당 주원규 작가님이 이렇게 말했죠. 당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때다 라고요. 특히 이거 아티스트한테는 완전 찰떡인 거 아세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맞아요. 저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 일러스트레이터 20년 정도 했고 네디즈, 넥슨, NHN 이런 데 한 12군데 이직하고 외주 한 100건 넘게 한 것 같고요. 그렇게 개같이 벌어서 30대 수도권에 집 하나 장만했다는 거?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냥 그 정도 내 가족이 살만한 작은 집 하나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게 그림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될 거예요. 그림 그리면 배고픈 시대는 진작에 끝났다고요. 근데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건 월급만으로는 안 돼요. 그림으로 투잡, 서브잡 하면서 프리랜서로도 살아남는 과정. 오늘도 돈 버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마태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외주는 어디서 구해요? 어떻게 해야 외주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대답. 무지랭이 상태에서 뭘 해야 외주도 받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는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테크트리를 다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면 볼 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보고 나면은 막상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되게 실리적이다 보니까 시간 낭비도 싫어하고 특히 말로만 떠드는 그 탁상공론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강의들이 너무 기본적인 걸 다루는 데다가 정작 중요한 부분은 유료 서비스인 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전자책을 사야 된다던가 수업을 들어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요. 외주가 하고 싶은 이유가 내 지갑이 얇아서인 건데 또 지갑을 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런 분들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기본을 알려주는 것도 저는 되게 고마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구독자가 3만 명 정도 되면 이제 그 중에서 프리랜서를 꿈꾸시는 분들도 비율이 꽤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따라만 하면 어느새 외주를 받고 있는 그런 프리랜서 스타터 공략집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초심자도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후일에 프리랜서로 전직하시는 것까지 꼭 해야 하는 스킬 테크트리를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메모해 두시고 꼭 차근차근 꾸준히 해보시면은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주하면 얼마나 벌어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냥 저 얼마 받아요 라고 말해도 되죠. 말해도 되는데 외주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고 또 무엇보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많다 적다라는 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액수가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까짓 거 벌면서 뭘 영상까지 만들고 앉았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많다고 생각하시면은 자랑하려고 영상 만들었네 재수없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돈 얘기는 기본적으로 다 예민하잖아요. 이게 힘은 힘대로 들고 제 기밀은 밝혔는데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으면은 저는 그냥 바보짓 한 거잖아요. 그래도 프리랜서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데
기준을 알아야 도전을 하실 분도 계실 테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일단 그 외주 말고도 또 다른 현업이 있어요. 작게 소소하게 꾸려가는 일도 있고요. 또 채널 운영도 있고요. 시끄럽고 빨리 말하고요. 네. 궁금해하실 외주 단가를 말씀드려보면은 대략 그 규모가 큰 거는 1000단위이기도 하고요. 규모가 큰 게 뭐냐면 프로젝트 컨셉, 그러니까 완전 초기 프로젝트 키 디자인, 주인공 디자인. 예를 들어서 슈퍼마리오의 마리오 같은 거, 그런 히로인 컨셉을 잡을 때 그 정도 받습니다. 캐릭터 하나 띡 그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주인공 캐릭터의 방향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컨셉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 달 정도 걸려요. 물론 저보다 많이 받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작은 일들, 메이플 같은 2, 3등신 캐릭터 외주 이런 거는 150 정도 받습니다. 보통 남녀 페어로 오기 때문에 한 건 하면 3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두 개니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까지 해서 2주 정도 걸립니다. 나머지는 그 사이로 아주 촘촘하고 다양하게 등신대와 업무 볼륨에 따라서 나뉘고 있어요. 등신대가 커지면은 더 비싸지겠죠? 단가에 대해 자세한 거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현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단가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높은 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꼬꼬마 때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 초대주 8만 원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을 하나하나 도장 깨기를 해가면서 안정화시킨 거거든요. 손오공이 베지터 잡고 프리더 잡고 그 다음에 마인부를 잡은 것처럼요. 근데 제가 외주에 100% 올인하고 있는 건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 일도 있고 채널 운영도 있고 또 육아도 있고 이게 제일 큽니다. 독자님이 만약에 하루에 100%를 외주에 투자하게 되시면은 저 같은 뜰딱보다는 훨씬 더 많이 2배, 3배로 수입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본격 그림을 가지고 외주를 받을 수 있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실 거는 그림 툴을 익히시는 겁니다. 요리를 배울 때도 일단은 후라이팬, 밥솥 쓰는 법, 이런 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툴부터 익히셔야 합니다. 외주는 거의가 디지털 작업으로 오니까요.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프로크리에이트가 있는데요. 난이도로 하자면 프로크리에이트가 제일 쉽고 그 다음 클립 스튜디오, 그 다음에 포토샵 순서예요. 이렇게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포토샵을 쓰고 있는데 저 때는 포토샵밖에 없었어요. 초심자분들은 클립 스튜디오를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그 그림의 자동화 기능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마태님 학원 다녀야 되나요? 학원 다니면 좋죠. 좋은데 또 안 다녀도 괜찮아요. 포토샵 같은 거는 동네 주민센터에서도 가르쳐주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없다면은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무려 돈을 받으면서 다닐 수도 있거든요. 요즘엔 청년 학원비 지원을 500만 원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복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학원을 안 다녔고요. 개화기 시절 상투 들고 다닐 때 그때는 학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언니한테 포토샵을 배웠어요. 대단한 걸 배운 게 아니고 단축키만 배웠어요. 동네 언니가 뭘 얼마나 전문적으로 가르쳐줬겠어요. 단축키 리스트를 받아서 그림 그릴 때 계속 쓰다 보니까 외우게 되고 또 그림 그리다가 막히는 것들 그런 거는 검색해보면서 독학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책을 한 권 구입해보세요. 제가 이 컨텐츠 만들면서 독서실에서 포토샵 책들을 한번 봤거든요. 이 책 괜찮은 것 같고요. 구경해 보시라고 링크 달아드릴게요. 책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진짜 요즘에는 진짜 초딩도 쉽게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고품질의 컨텐츠가 나와 있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익혀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배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그래도 그 전문서적이 한 권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바로 볼 수 있다는 데서 좀 좋더라고요. 단축키도 책에 정리가 다 돼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툴을 익히시고 다음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은 80%는 하신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트스테이션이라는 곳에 그림을 올리는 거예요. 내 그림 중에서 제일 잘 그린 그림을 10장 정도 올려두는 겁니다. 아트스테이션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기 그림을 올려두는 곳이에요. 포트폴리오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기서 외주나 취업 제안이 정말 많이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여기서 60%? 그리고 이제 SNS 폭격을 시작해 보실 건데요.
좀 잘 그렸다 싶은 그림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SNS에 다 올려보시는 거예요. 아트스테이션, 픽시브,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스레드, X, 블루스카이, 링크드인, 네이버 블로그, 핀터레스트, 방사 다 올려보세요. 날 잡아서 하루에 다 올리는 것보다는 하루에 한 장이거나 이틀에 한 장, 뭐 요렇게 올리시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냥 하루에 다 올리고 쉬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게 내 그림을 자주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그림을 자꾸 보여주면요, 사람들이 내 그림에 호감을 갖게 되거든요. 거짓말 같다고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말이라는 거 아시나요? 단순 노출 효과라고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이 있어요.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그 프랑스의 에펠탑 있잖아요. 에펠탑이 처음 세워졌을 때 여론이 정말 안 좋았대요. 볼 때마다 흉측하다, 철거해달라, 이런 민원이랑 운동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꾸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지금은 프랑스 하면은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잖아요. 누구나 낯선 사람에게는 냉정하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관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아도 자주자주 그림을 올려보시면 좋겠죠? 그래도 외주는 그림을 엄청 잘 그려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막상 해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서 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운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취향도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는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내 그림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그림을 더 많이 보도록 널리 알려도 부족한데 부끄럽다고 그 뭐 꽁꽁 싸매고 아무도 안 보여주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외주를 받을 수 있겠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잖아요. 아티스트가 돈 벌기에 당군 일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요. 그거는 SNS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작가들이 직접 출판사에 그림을 들고 가가지고 외주를 달라고 막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진짜 옛날 책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북 만드는 방법도 나와요.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뭐 명함도 돌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손가락으로 핸드폰 띡띡띡띡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뭐 SNS 하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내 그림이 알려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또 무료라는 거? 저는 SNS 못하겠어요. 관종도 아니고 또 무풀일까봐 무섭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무풀에 그 피가 식는 듯한 그 또 다른 짜릿함, 저도 알죠.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은 노 SNS는 노 아웃소싱입니다. 조금의 부끄러움을 대가로 얻는 게 너무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니죠. 이름도 닉네임으로 하는데 무풀인 거는 뭐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넷플릭스나 롤드컵 보면서 뜨문뜨문 그림만 올리면 되는 건데 잘 되면 좋은 거고 뭐 안 되면은 내 그림 히스토리 뭐 이런 걸로 쓰면 되잖아요. 전에는 이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줘야 할 수 있었던 PR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료로 할 수 있다는데 문명의 이점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답답하네. 하지만 이게 5만 군데 그림을 올리다가 보면은 좀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제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실 수 있어요. 나는 저 곱게 뻗은 나무 끝에 핀 목련처럼 고결하고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없어 보인다. 제가 한참 그렇게 우아함 찾고 있을 때 제 호정메이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샤넬 가방 갖고 싶지? 그거 50살 되면 안 갖고 싶을 것 같냐? 똑같아. 지금 열심히 해서 그때 여유 있게 들래? 아니면 지금도 갖고 싶고 그때도 갖고만 싶을래? 하는데 좀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키 주던 50대에는 안 신고 싶을까요? 그때도 신고 싶은 거 똑같습니다.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팔로워가 안 생기는데 어떡해요? 그쵸. 요즘에는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인스타 빨리 키우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거 유료 팁인데 처음 그림 올릴 때 내 자켓보다는 유명 캐릭터의 팬픽을 그리시는 게 반응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해시태그로 캐릭터 이름도 꼭 추가하시고요. 지금 누구나 아시는 그 몇십만 팔로워이신 한 네임드님도 처음 인스타 하실 때는 몇 달 동안 계속 드래곤볼 캐릭터만 올리셨었어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자기 디자인을 올리시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싶은 거를 올리시는 것도 좋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 시간 써서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만 더 스마트하게 성과가 나오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유료급 팁으로 드리자면 프로필에 내 소개 쓰실 때 그냥 아티스트 하고 띡 한 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인스타는 프로필에 3줄을 쓸 수 있는데요. 첫 줄에는 나의 직업, 그리고 둘째 줄에는 내 인스타에서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홈페이지나 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림은 좋은데 연락처를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일이 넘어가면은 그거 너무 아쉽잖아요. 맞다. 그 그림을 올리실 때 한쪽에 이메일을 남기시면 좋습니다. 또 위챗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올려두셔도 좋고요. 위챗은 중국에서 쓰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예요. 종종 여기서 중국에서 문의가 올 때도 있다니까요. 어떤 SNS를 사용하셔도 나와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꼭 써두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림을 쌓으시다 보면은 그 시간이 좀 지난다 해도 나하고 결이 맞는 업체에서 하나 둘씩 문의 메일이 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도 프리랜서 하면 불안하지 않나요? 일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서 그림 그린다고 하면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반대 많이 하시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냐? 백수 되는 거지.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회사 따위가 나를 담기에는 그릇이 작다. 농담이고요. 트렌드도 잘 캐치하는 편이고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나의 열정을 후려치는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이탈리아 방송국에서 아트스테이션 보고 캐릭터 디자인을 의뢰한다는 연락이 왔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페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한테 일을 토스하는 정도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의가 온다. 그러면 그때 단가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단가를 올리는 과정은 간단히 말하자면 의뢰가 올 때마다 한 30만 원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올리시다가 캐릭터 컨셉 외주는 300만 원 선에서 멈추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더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미 300만 원 받을 정도의 경험이 생기셨다면은 이걸 더 올려도 될지 말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300 정도에서 정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2주 텀으로 외주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달에 2개 외주를 하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도 외주자한테 600만 원을 한 달에 지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의 억대 연봉자 월급이니까요. 더 업을 하시면은 단가에서 튕겨나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여러 군데에서 일을 받으시는 게 더 좋겠죠. 캐릭터 하나에 300만 원 선까지 되시면은 정말 삶이 여유로워지실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웬만한 회사 팀장급의 월급을 버는 거니까요. 밥 사 먹을 때 가격 잘 안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기가 있어갖고 당연히 보죠. 이렇게 하면 정말 외주가 오나요? 의심이 되시죠. 당연합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림이 쓰여지는 곳이 많아요. 과자 하나, 어디 스티커, 전단지 하다못해서 카톡 부사도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시장은 이렇게 큰데 자기 어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독자님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책을 읽다가 내 생각을 써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갈무리를 해둔 게 있는데 김유라 작가님의 개인과 조직의 성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개인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이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다. 브랜딩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실력과 상관없이 회사 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것은 전문성의 실력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느냐, 이게 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스티븐 잡스 얘긴 거예요. 그 잡스님이 분명히 지니어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워즈니악님보다 잘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잡스님을 생각했을 때 혁신, 새로운 거, 놀라운 거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애플의 신제품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느냐가 실력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데도 어필을 열심히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일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자신이 없으시면 처음엔 크몽이나 크레페 같은 커미션 마켓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크몽이나 승고 같은 데는 디자이너를 줄이는 사이트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저도 동의해요. 처음 크몽을 보고 단가 후려치는 거에 완전 경악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크몽도 스마트하게 활용하면 억대 연봉자 부럽지 않은 월급을 버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쵸, 말이 안 되죠. 크몽은 단가가 엄청 낮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이 많아지면 단가를 올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가가 많이 오른 상태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바꿔 말해서 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면 단축시키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인 거 맞죠? 획기적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일하시느라고 뭐 이틀에 한 번 잘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몽에서 의뢰가 10개가 왔다고 볼게요. 근데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또 포기하는 거는 또 너무 아깝죠. 그러면은 자주 하는 작업들을 폼으로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패턴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거든요. 자주 쓰는 포즈나 문양 이런 거 사람들이 자주 요구하는 것들을 미리 세트로 그려놓는 거죠. 그리고 의뢰가 왔을 때 시안으로 보내는 그림들은 미리 그려놓은 템플릿을 잘 조합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확정됐을 때는 그냥 그걸 새로 그려서 보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중간 작업이 엄청 빠르게 일이 끝나버립니다. 비록 30만원짜리 저렴한 크몽 외주라고 해도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한 달에 600만원. 대기업 월급이 훌쩍 넘어버리죠? 나 진짜 돈 미세 모드다. 돈에 미친 자다. 하고 휴일 없이 일만 하시면은 무려 한 달 수입이 900만원이에요. 그럼에도 9시 출근, 5시 퇴근, 저녁이 있는 삶이죠. 어때요? 괜찮죠? 자, 구독하시고요. 그건 의뢰자가 많을 때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번 달은 이렇게 벌어도 다음 달에 또 의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죠. 인생은 실전인데 수입이 불안정하고 생계가 어려워지면은 불안하다 보니까 작업에만 집중할 수도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월세를 내야 되는데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하게 되는 거죠. 프리랜서는 정말 불안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고정 고객입니다. 고정은 주로 기업에서 받을 때 가능해요. 저도 컴투스에서 외주관리자를 했을 때 반년 정도를 한 사람에게 꾸준히 일을 준 적이 있거든요. 업체하고 작업했을 때 서로 스타일이 잘 맞고 뭐 문제가 없었으면은 내 쪽에서 고정을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외주를 주는 입장에서는 외주자를 찾는 것도 되게 귀찮은 일이라서요. 자존심 높은 아티스트들 비위 막 거슬리지 않으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작업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좋아할 겁니다. 또 외주업체에서 일을 받아도 내가 고정으로 하고 싶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외주업체도 그게 나쁘지 않은 일이거든요. 또 하나의 팁으로는 회사 인력풀에 직접 지원해 보시는 겁니다. 사람을 뽑아야 하거나 외주자를 찾을 때 인력풀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곳이 되게 많아요. 회사에서도 그걸 권장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봅니다. 거기서 이 사람 괜찮은데? 싶으면은 연락을 하는 거죠. 먼저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부끄러운 거 잠깐이거든요.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메일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식으로 회사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의 아트 스타일이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메일에다가 제 포트폴리오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연락이 오고 면접 보고 일사천리로 입사를 해버렸던 적도 있거든요. 운이 좋았던 거죠. 뭐 안 되면 말고 뭐 되면 좋은 건데 그 좋은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가 고정 고객이 있어서 불안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정말 회사 갖다 줘도 안 다니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회사에서 데려가고 싶어서 안 다닌데 수입도 더 많고 편하니까 안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SNS 수십 개 하기, 먼저 고정시켜달라고 제안하기, 이게 부끄러운 많은 분들한테는 진짜 힘든 일일 거예요. 마치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손들고 외치는 게 경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인 대통령도 결국 나 좀 뽑아달라고 손들고 외치는 거잖아요. 잠깐의 부끄러움과 맞바꿔서 상사 눈치 안 보고 지옥철 안 타고 집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라면은 할 만한 거래 아닐까요? 지금 저는 저랑 잘 맞겠다 싶은 외주만 골라서 하고 모든 것을 외주에 쏟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나름의 성과가 있단 말이에요. 독자님께서 외주를 받는 준비에 모든 시간과 열성을 쏟고 집중하시게 된다면은 저는 수도권에 집을 샀다면 독자님은 인서울에 집을 사시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는 패시브라는 거예요. 열심, 근성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흑백 요리사 너무 재밌었죠. 별 3개 만성재 셰프님,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그분도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 때는 그 우라사와라는 일본 식당에서 거절을 몇 번이나 당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내가 돈 안 받겠다까지 말하면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열정과 열심이 그분을 그 미슐랭 3스타의 자리까지 이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난 프리랜서니까 늦잠도 자고 집에서 뒹굴뒹굴 대야 제맛이지. 대충 있는 그림 올리고 쇼츠 보다가 설렁설렁 그림 그려서 또 SNS에 띄워 올리고 이렇게 하시고서는 안 되네, 마트 개뻥이네 이러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들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과로로 뇌출혈까지 왔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 하루에 5시간 정도는 그림에 투자를 하셔야 프리랜서에 안착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마다 열심의 기준은 다 다르죠.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외주가 빨리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을 구하실 때는 일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6개월까지는 폼을 끌어올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는 페이가 작더라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경력을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정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또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성실은 성공으로 가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어차피 취업 준비하시는 거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괜히 프리로 전업했다가 일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라고요. 맞아요. 오죽하면 프리랜서는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직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라는 책을 쓰신 사사키 후미오님이 말씀하시기를, 프리랜서에게는 늘 불안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돈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항상 고민이 된다. 그러나 불안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빈둥거렸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내용이 일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안고 방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 시간이라도 뭔가 보람이 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내일은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불안이라는 거는 후회를 할 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림을 하루에 한 장씩 그려야겠다, 이런 막연한 목표보다는 내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남는 시간이 생기거든 언제든 그 시간을 그림에 할애하겠다. 다시 말해서 매일 그림을 그리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꾸준히 하신다면은 내 작품에 공명하는 누군가는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자님이 하루아침에 다 때려치고 각 잡고 프리랜서로 작정하고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전에 빵 뜨셔가지고 프리랜서로 안정이 되시면은 그것대로 좋은 거고요. 취업을 하시고서도 계속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SNS에 내 어필을 열심히 하시면서 일을 늘려가고 단가를 높여가시면서 마침내 월급보다 프리의 수익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프리랜서로 전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시면서 엔잡을 하셔도 좋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친구들처럼요. 그 친구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친구는 일러스트 페어에도 나가고 석고 1코가 열리는 분기만 되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냥 박스를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카카오 친구는 기술 쪽 테크니션 회사를 창업을 해서 대기업의 기술 지원으로 역시 낭낭하게 벌어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섰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독자님께서도 도전해보시고 꿈을 이루셔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 첫 번째, 먼저 그래픽 툴을 익힌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세 번째, 그림을 모든 SNS에 올린다. 유료 팁입니다. 프로필란을 나의 정보를 알리는 스마트한 형식에 맞춰서 쓴다. 그림에 나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반드시 적는다. 위챗을 적어도 좋다. 네 번째, 크몬과 같은 재능 판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다. 유료 팁입니다. 의뢰자들이 자주 요구하는 작업을 템플릿화한다. 다섯 번째, 회사의 인력풀에 지원을 해두고 직접 회사나 외주업체에 문의를 해본다. 타이밍이 잘 맞으면 고정외주를 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입사로 직행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때려치고 각 잡고 프리랜서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스며들듯이 그라데이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서브잡으로 일을 준비해보면서 메인잡의 수입을 앞지르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어도 늦지 않다.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주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좀 더 마이크로하면서 세세한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꼭 2주 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기회가 되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